매매가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중개수수료만 얼마가 됐냐면요, 1억 6,340만 원이나 됐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도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사실이죠. 안녕하세요, 유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보증금이 뛰면서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발생을 했거든요. 권익위원회에서도 수수료율 체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실제에서도 공인중개사 수수료 때문에 분쟁이 많고 저도 종종 상담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인중개사한테 당하지 않고 적절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협의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은 거래 금액과 법이 정한 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가 9억짜리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성사시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요율은 0.9%입니다. 810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협의로 그 중간선 500만 원을 결정하든 600만 원을 결정하든 그거는 이제 협의된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0.9%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셔도 바로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롭지 않게 이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넘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들이 왜 많이 일어나냐면, 공인중개사나 여러분이 물건을 소개하고 소개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먼저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먼저 얘기하고 중개를 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은 몇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한 이 기준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왜 이걸 안 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대로 줄 수 있는 상한이고 나랑 중개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달라고 하는 중개사의 요구에는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계약이 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하다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꼭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한 것을 중개대상 설명서라는 것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대상 설명서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중개대상 설명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개받은 그 물건이 어떤 권리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입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도 모르시기에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뭐냐면 중개수수료율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다가 최대 요율로 사인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개대상 설명서에 이런 요율까지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중개대상 설명서에 요율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중개대상 설명서의 요율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가 중개대상 설명서에도 나도 모르게 사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소송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적절한 범위 내에선 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어떻게 받냐면요, 실제 사례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181억짜리 토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중개사는 이때 0.9%의 최대 요율로 매겨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매매가액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중개수수료만 얼마가 됐냐면요, 1억 6,340만 원이나 됐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대 수수료율이 0.9%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업무 처리 경위,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크기, 이런 부분들을 비교 형량해서 너무 과도한 이익이다 라고 봐서 50%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판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대 수수료율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에 의하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개수수료는 협의 대상이다라는 걸 꼭 알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중개사가 제시하는 요율에 꼭 사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중개사가 제시하는 대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감액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중개사와 잘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적절한 금액의 수수료만 주고 계약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방법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